안녕하십니까. 근 한 달 만에 뵙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저희 대학에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개발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정책론을 또 한 과목을 맡게 돼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즘에 강사법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는 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과목을 강의하는 바람에 이걸 교재를 만들고 그래서 개강하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에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한 달 만에 처음 이제 복귀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집을 살 때냐 팔 때냐 그러는데 지난 제가 기억하기를 10월 21일 날인가 추석 다음 날 해가지고 11월 달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향 국면으로 갈 겁니다. 그래 놨을 때 뭐 유튜브에 보시면 아시지만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분들 지금 요즘 뭐 하세요? 아니면은 저한테다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뭐 김현미 장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면 그렇게 정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는 공인중개사인 제자님들이 많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근 한 20여 통 받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는 요 내용을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부동산 그 이후 주택시장, 소위 말해서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자, 그러면 4차 부동산 위기는 올 것인가? 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경영경제학 원론이나 부동산학 개론에도 없는 부동산 경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분에서 30분 사이에서 마치도록 하는데 이 PPT 자료가 약 35쪽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의 앞날, 사람의 앞날은 뭘로 보여요? 토종 비결, 수상, 관상, 성명뿌리, 조상 몇 자리 뭐가 맞는다고 얘기를 못하죠. 부동산의 앞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분양 가지고 거래량 가지고 뭐 요즘 거래량이 뭐 작년 대비 전월 대비 얼마가 떨어졌네. 또 소위 말해서 소득 대비 주택에 대한 매수 지수가 어떠니 저떠니 막 나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모든이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맞췄어요. 못 맞추셨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깜짝 놀랄 사건이 한번 나오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그 얘기가 이제 상당히 왜 부동산 예측이 힘든가 라고 우리는 거를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대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진단이 가능합니다. 알으셨어요? 자신도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번 이제 그 내용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내용은 3월 16일 날 오늘이 수요일인데 토요일 날 10시에서 12시에 3월 17일 날 일요일 날 12시에서 13시 2시간 동안 하는데 요 다음에 가면 황막사를 치세요. 황막사가 뭐냐면 비영리 단체, 그 유명한 NGO 단체입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요즘 헐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을 중국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은 그 장본인인데 황막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 내용을 하는데 저는 대학 교수에다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중개업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절대로 고객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일반 제자들하고 똑같이 강의로서 끝내게 되는데 보통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 도면이 나가야 큰 도면 칼라로 한 돈 10,000원짜리가 나가야 한 30,000원 선 정도뿐이 안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금년도에 뭘 그 회원들 보고 얘기를 했냐면 황막사 20주년 때 내가 강의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들이 각종 강의를 다 들어라. 여러분 그린벨트 강의하는 분이 환지 강의 하기 힘듭니다. 환지 또한 하면 미집행도 강의 힘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대학에서 부동산 개발론, 토지 정책, 부동산 정책론하고 그 다음에 주택 정책론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분야에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이 적어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5쪽인데 이제 2쪽인데 빨리 들어갈게요. 1부는 지난 과거 잠깐 얘기할게요.
이분은 어떻게 되냐? 자신노입니다. 그러면은 왜 전문가들이 맞추지를 잘 못했는데,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러는 전문가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전문가분들 얘기를, 또 전문 연구기관 얘기를 듣고 나서 고개 한번 끄덕거리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진단이 가능하도록 해드릴게요. 자신 놓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현실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에도 없는 이제 시장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 부동산 시장 예측이라는 건 주로 주택시장이에요. 사실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은 따로 갑니다. 보통 주택시장은 불황일 때, 토지시장은 호황일 때, 또 주택이 먼저 오르고 나면은 지금 얘기한 땅이 올라가고, 이런 몇 가지 상황이 있는데, 총처로서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를 갖다가 같이 구분하시는데,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그 엄격하게 얘기하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왜 이걸 못 맞추느냐? 이제 화면이 좀 깨졌네요. 일반 경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경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인 게릴라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방 좋다라고 해서 서울 좋아요? 아니죠. 서울 좋다고 해서 지방 좋아요? 아닌 거예요. 서울에서 강남 좋다고 해서 강북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또 서울 자체가 좋다라고 해서 인천이 좋고 의정부가 좋아요? 아니죠. 비슷한 건 있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은, 자, 일반 경기는 전국이 별로 안 좋다? 거의 안 좋죠. 요즘 안 좋다니까 거의 안 좋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만큼은 아니다 이거예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분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찝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틀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화면은 이제 좀 일단 넘어갑니다. 자,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일반 예측인데, 요거를 다시 한번 PPT와 함께, PPT는 거의 약 70쪽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줄인 것만 35쪽인데, 요 내용을 자세하게 강의 듣고 싶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 황막사로 이제 오시기 바란다 이거.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불경기,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간단한 거예요. 항상 요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클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 살짝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사이클이 몇 년이냐? 소위 말해서 40개월이나 9년이나 10년이냐, 또 아니면은 17년이냐, 아니면 50년이냐, 아니면 허니 모형이냐,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전부 경제원론과 부동산학 개론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한번 해봐 드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좀 넘어가자고요. 넘어가 보면 지난 10년간 기록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10년간 기록을 보면 원래 2008년도라고 그러는 건 전체적인 시장이에요. 강남시장 같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6년 하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7년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서는 2008년도 그 유명한 글로벌 리스크라고 그러는 리먼 브라더스 아시죠? 타이밍이 달라요.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다시 한번, 일반 경기는 전면전이야. 그런데 부동산은 국지전, 게릴라전이에요. 이거를 모르시고 전문가분들이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지역에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다라고 그런 거, 이 강의 들으시면은 여러분이 진단이 가능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봐보세요. 2013년 이때까지 저점, 원래 저점 논쟁이라는 건 길어야 2, 3년이에요. 그런데 자, 2008, 2009, 2010, 11, 12, 13, 5, 6년 동안을 저점 논쟁으로 벌이잖아요. 이때가 그 유명한 하우스 푸어. 집 사면은 망한다. 집 있는 거지. 그래서 하우스 푸어 아닙니까? 이때 누가 살라고 그래? 2014년도에 변고점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보통 여러 번 얘기하죠.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팔고, 어깨에서
뭐 저걸 해라. 무릎 어깨에서 팔고 무릎에서 살아. 뭐 이러면서 그러죠. 사실은 저점을 지나고 나서 이 변곡점을 찾아내는 게 이게 진짜야. 그런데 이때 뭐냐면은 제가 제 제자들 데리고요. 2015년도에는 그 유명한 위례신도시의 떴다방언태다. 제가 이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서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또 제가 공인중개사분들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해봤죠. 야, 위례신도시에서 떴다방 누가 있냐라고 그래놨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마포 우리 황막사 사무에서 버스 한 대가 가서 위례신도시 갔었어요. 자, 지금부터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사라. 내 미안하지만 한 분도 안 샀었어요. 샀으면 얼마야? 지금 최소 4, 5억은 또 적으셨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변곡점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 변곡점은 정점과 저점을 지나본 시장, 본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바로 이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뭐냐면 일반 경기냐 아니면은 부동산 경기냐 이거의 내용에 따라서 언제의 저희 변곡점을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료들은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 놓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떻게 해야 두 가지에다 수단은 세 가지. 간단하게 하면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살려라. 이게 활성화 대책이에요. 지금같이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 눌러라. 반쯤 죽여라. 이런 얘기야. 수단은 몇 가지야? 세 가지예요. 공급, 세금, 금융. 그 다음에 살려라에서는 제도, 금융, 세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평상시는 대책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 한분들이 또 신문에 난 글 봐보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미리 사전에 아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시장이에요. 여기에다가 평상시 가만히 조용히인데 거기다가 건드립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신놈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을 보시고, 자, 이 부동산이 꽉 약세일 때, 이제 앞으로 약세일 때 꼭 나와요. 이제 돈 벌던 시대에 끝났다 그래요. 제가 건대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고 요즘 전두환 대통령이 이리저리 전 대통령이 요즘 곤욕을 많이 치르고 계시대요. 이리저리. 하여간 좋든 나쁘든 어디서. 그런데 이때 당시 가장 무서운 정책을 썼던 게 전두환 대통령이세요. 이때 들었어.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각 대통령 때 다 들었어. 그러면 그때에 지금 얘기한 대로 들은 얘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폭등론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게 불치병인 폭락론자예요. 이 제발 나는 폭등론자도 아니야. 폭락론자도 아니야. 그런데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바로 뭐냐면 폭락론자예요. 지금도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은 폭락론자인 분들이 계시다라면 생각을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아니시면은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되세요. 지금 아까 저는 고객을 모집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제 나이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70입니다. 그 저희 대학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강의 이제 여러분한테 서비스에 들어봐야 3년에서 5년이에요. 더 이상은 못하죠. 못하죠. 그래서 요거를 되들으면 거의 무상으로 서비스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옆에서 시비 걸지 마시고 듣지 마세요. 그 마음에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시면 되시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기는 이런 게 있어. 넘어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시장도 있어요. 또 넘어가자 이거예요. 또 요게 그 유명한 벌집 모양. 자, 인터넷 가면 벌집 모양이 제일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가, 벌집 모양이 많은 이유가 지나간 일하고 현재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그런데 미래에 대한 거가 정확하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는 기간을 예측을 못합니다. 지나간 얘기는 잘 맞아요. 전문가분들 딱 보시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얘기는 그냥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래 얘기를 하면 둘이 뭉치려. 집값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거 지금 살 때야 팔 때야 이 글 한번 봐보세요. 언제 사라 그리고 언제 저점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서 아니에요. 본인들도 확신을 못하는 거죠. 뭐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시대별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다 검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의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수요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예비적 수요. 이것을 뭐냐면 투기적 수요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아주 특이해서 수요와 공급 가지고는 절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절대라는 말은 못하죠.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 가세를 해야 돼. 투기적 수요. 최근에 뭐 그 유명한 갭 투자라든가 이런 투기적 수요가 가세를 해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는 그거 막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주택 정책론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정책론이에요. 제가 이제 그 몇 번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택 정책론을 저희 대학에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제 안식년에 이제 그러니까 금년 한 해를 이제 쉬는 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주택 정책론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느라고 각 대학의 건대 부동산 대학원서부터 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각 대학의 주택 정책론 반드시 어느 대학이든지 다 있어. 거기에다가 카리큘럼을 받습니다. 참 제가 다른 교수님들 뭐라고 그리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김대중 정권 시절의 주택 정책에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옛날처럼 뭐 2점 몇 명씩 거주하는 게 한 가구 한 명 거주해. 이러한 시대 주택 보급률이 100%야. 또 인구도 지금 정체돼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 현재 지표를 가지고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없고 전부 뭐 임대주택 수요 무슨 수요 뭐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번에 저희 대학의 주택 정책론을 청약제도까지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그러냐. 주택 정책론 그러면 당연히 청약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청약제도 강의하는 카리큘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학문의 한계예요. 아니 대학 교수는 청약제도 강의하면 대학 교수가 안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것도 넣어놓고 여기다가 더더욱 강남 얘기도 넣어놨어요. 강남 얘기도 제 7강인가 8강에 들어가 있는데 강남 부동산도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정책 주택에 대한 정책을 알려고 그러면 강남 부동산이 어떤지 청약시장이 어떤지 이 내용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주택 정책을 갖다가 나오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그게 연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제도는 왜 공부해? 난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자라고 그러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몹쓸 타성이라는데 몹쓸 타성 뭐 이게 우상향이죠. 이렇게 간다 이거요. 다만 여기서 여기 사이클이 언젠가 라우리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넘어가자 이거. 자 시점별로 봐보면 이러한 내용 설명을 이것도 지금 이제 아직 절반 시간이 이제 지금 20분이나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개론에도 없는 10년 사이클이라고 우리는 내용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 동안의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15년 부동산 한번 봐보세요. 결국은 뭐냐 급하니 결론부터 내자라고 그래가지고 2015년도 예측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2016년 고점 이때는 또 고점 찾기야. 그런데 10중 8구는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2016년 12월 달에 한번 봐.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10중 8구 다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저도 떨어진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최고의 정점은 2017년도를 봤었어요. 근데 이거를 넘어서 2018년까지 왔기 때문에 예상을 넘었네. 그러니까 미친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2016년 고점 찾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2015년도 16년도 여기에다 위례 신도시까지 갔어요. 위례 신도시 7억대인데 지금 뭐 10억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서서히 미쳐가는 부동산 시장의 서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고점 찾기로 또 나와요. 이거 예측 한번 보세요. 1년 전에 예측. 자, 세계일보 2016년 11월 20일자에. 자, 2017년 주택시장 비관적 전망 쏟아져. 이건 또 2017년 6월 15일 날 나온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이 6개월 전 하반기 어떻게 되냐? 안 좋았다라고 그리고 보합은 무슨 보합이에요? 난리가 났잖아요. 한국은행은 2달 전에요. 그 유명한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이제 게임 끝이야. 나오는데 게임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거기 있는 분들이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일반 경기 변동하고 똑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은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게릴라의 전법만 알면 여러분들이 시장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2018년 전거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미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치우성의 개포 31평이 어떻게 돼? 18억까지 가는데 간단하게 하면 미리 적어내 놓으면 2018년도에 얼마 25억 5천까지 가죠. 그러니까 이게 미친 부동산이 되는 거죠. 1년 사이에 7억이라는 아파트. 이거 뭐 지금 7억이라고 우리는 자체가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년 사이에 올라붙이잖아요. 그래서 미친 부동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지금 이제 대책을 이제 내놓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면은 자 2부로 보자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8분 동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친 부동산 그 이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4차 위기는 올 것인가에서 이제 봐보면은 이 내용은 3월 16일 날, 오늘이 수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날 오시든가 일요일 날 오시는데, 황막사, 2만 원뿐이 안 받습니다. 이거 칼라로 다 제공해드리고, 서비스해드려요. 제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이런 내용을 재능 기부해드리지, 거기서 아파트 소개하거나 땅 한 평도 소개한 적 없어요. 알으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는. 그래서 황막사라는 검색어 치면은 마포에 저희들 NGO 단체입니다. 그 유명한 NGO 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저희는 강의실이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지금 얘기하는 잠깐 자리를 넓혀놔가지고 거기서 강의해드려요. 좌석이라고 딱 36개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관심 있는 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뭐 적어지 않는 이상은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들의 영역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도에 금년 2018년도 초에 3월달 5월달까지는 가. 근데 만약에 9월달에 올라가면 저건 미친 부동산이야. 그런데 이게 9월달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하게 달수를 이제 맞춰놨는데, 아니 저는 달수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고이 알려놓습니다. 그래 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시장하고 매매시장이 지역별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알으셔야만 여러분들이 뭐가 가능하냐?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사는 지역의 부동산 지금 얘기하는 진단이 가능해요. 근데 미안하시지만은 다음번에 강의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궁금하시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뭐 벌써 일요일 반은 마감이 됐어요. 어제 그저께 해놨는데 벌써 마감되고 그래놨으니까 토요반이나 뭐 몇 석 남은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시라고 또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시지만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 아시면은 여러분 진단이 가능하세요. 20-30분 만에 설명을 드리기가 다 뭐하죠. 그래서 아주 가볍게 보자. 결국은 이 사이클이 몇 년인가라고 우리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팔자, 이게 제가 그동안에 여지껏 또 그 과거의 공인중개사들 중개업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럴 때 저는 이 팔자 단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본은 4자 단위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 1964년도 일본의 동경올림픽이 열리고 우리나라는 1900 유명한 88년도에 올림픽이 올라가서 올림픽이 올라가는 팔자 단위인데, 제가 68년은 모르더라도 78년은 저는 건대 부동산 대학원 다니면서 난생처음 아파트 투기해 본 게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독산동에 있는데 가면 말미고개라고 있죠. 거기 지금 가면은 향남 아파트라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직은 재건축 안 했더라고요. 야, 근데 그때 저 대기업에 있을 때 월급이 한 달에 그냥 12만 원인가 얼마 받은 걸 생각을, 10몇만 원인가 이건 받은 거 기억나는데, 하루에 올랐다라 그러면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하루에도 해봤어요. 저는 이미 이때에서부터 부동산에 대한 투자? 내가 하니까요. 그것도 해봐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저는 뭐 진로그룹에 여러분 많이 드시는 카스 맥주 있죠? 제작품입니다. 그 남부터미널이요, 제작품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트럭터미널 전부 제작품입니다. 여러분들 물 먹는 석수 있죠? 제작품입니다. 저는 그룹부동산 담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래서 이 산 증인은, 산 경험을 경험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경험을 얻으셔야 돼요. 언제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룹부동, 그 유명한, 여러분 부산에 가면 광안리 해수욕장 있죠. 광안리 해수욕장, 제가 85년도에 진로에 그룹부동산, 나이 35살에 그룹부동산 전담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제가 매립한 겁니다. 거기가 부산시에 사시는 분 참 밀락동 아닙니까? 그게 수영비행장으로 옮겨놔요. 거기 항구 있었던 걸. 근데 나중에 백스코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도 매립해보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경험과학이에요. 경험과학.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이러한 거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드려요. 그 다음에 대치우성 한번 봐보세요. 10월 달이나 9월 달을 왜 잡았냐? 실질적으로 강남부동산, 그 유명한 파락군이에요. 파락군의 실질적인 전입이 언제서 하면 10월서부터 일어납니다. 강남에 계신 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대치우성이냐? 일부는 모르세요. 옛날에 개포우성으로 분양했던 거예요. 왜냐? 대치동이 어딘지 몰랐어. 그래서 개포우성인데, 이게 지금 얘기한 은마 뒤에 쌍용 옆에 있는 우성, 그거 아니에요. 거기도 대치동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성경 미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대치우성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타워 팰리스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레미안 팰리스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 지금 얘기한 대로 봐보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나중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얼마 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하면서 올려놔 드렸어요. 정확히 우리는 이상하게 8자와 4자 단위에서 8자 정점, 4자 저점이라는 게 오게 돼요. 이건 개론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이론이 맞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론 맞는 게 없어.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산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은 정확하게 하면은 2006년도예요. 6년도에서 7년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보통 수도권은 2008년도서부터 꺾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시차가 이땐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국지전인 게릴라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한번 자세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 부동산 뱅크를 들어가셔서 강남 대치를 우리 만드세요. 개포 우성 아파트를 치세요. 그러면 이 자료, 뭐 1월서부터 뭐 자료 있으니까 머리 복잡해. 딱 전부 20년 동안에 일어나는, 10월달 일어나는 지금 내용을 봐보세요. 97년, 98년 전고점,
94년 3년 변곡점, 88년 10월 전고점. 이때는 어떻게 되나 83년 12월 달에 입주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공식적인 자료는 1988년도 부동산 뱅크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자 2008년도, 2004년도, 2098년도, 2018년도, 2014년도 이때 변곡점하고 전고점하고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이걸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인터넷 봐보면 뭐 10년 주기는 뭐 근거도 남의 생각을 그렇게 아니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면 맞는 얘기고 경제 원론에 나오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여태껏 맞았어요? 주택경기 맞췄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니까는 들어보시라라고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개론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8년도에서 벌어졌어, 전후가. 그래서 2018년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럼 저점은 200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바닥점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지껏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누가 부인할 거예요? 맞는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을 해줘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가장 폭락의 논이 나왔을 땐 30%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대치동에 있는 중개업자들 대치동에 가면은 매스컴에 많이 나온 홍실부동산의 봉화운 사장이라든가 삼성의 이제 지금 김영일 사장이라든가 연세부동산의 김혜숙 그 사장이라든가 뭐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러한 분들 저 진로에 있을 때서부터 알아. 왜냐 거기 진로에 우리 옛날에 한일상가가 있어서 그거 분양하러 가다가 1984년도 85년도에 만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하실 겁니까? 그래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론위에 있는 얘기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겪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되냐 정확한 시점은 제가 언제 설명을 드리냐 16일 토요일 날과 일요일 날 설명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해야지 지금 20분 30분에 설명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예측한 거 한번 봐보세요. 2월 발버둥 시장에 지금 2월 3월 발버둥을 치고 있죠. 5월 눈에 띄어요. 저는 5월서부터는 하락점이 눈에 띄는 거로 봐요. 띌 거로 봐요. 그 다음에 9월 10월서부터 본격 하향 시장으로 들어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 25개 붕괴에 대해서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이걸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대치동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치 우성이 25억 5천 지금 강의하는 날짜가 나오니까 3월 중순이 나오니까 25억 5천인데 지금 22억에서 23억대로 호가가 떨어져 있어요. 사는 사람 당연히 없어요. 야 니네들하고 나하고 내기하고 그랬는데 20억 무너지냐? 안 무너집니다. 나는 무너진다. 19억이나 어차피 20억은 무너질 거로 본다. 이게 뭐냐면 평당 6천만 원 시대는 지나간 거야. 36, 18. 그 다음에 37, 21, 21억대예요. 이거를 넘어서 38, 24, 24억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걸로 갈 거다. 결국은 20%선 정도는 하락될 거다라고 저는 봤던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강남 8학군의 대표 주자인 강남에서 그것도 강남 대치동의 우성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계산해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얼마나 맞출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이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이 약세일 때 나온 말, 돈 벌던 시대에 지나갔다고 또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거에 절대로 폭락론자, 폭등론자도 아니지만은 필요 없지만 폭락론자가 되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2000년대 초에 그 유명한 하우스 푸어 때 들어마셨죠. 자, 겁먹지 마시라 우리는 얘기해. 한평생 살다가 보면 불안한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결국은 불안을 이겨낸 사람과 불안해해서 불안이 온몸에 젖어 있는 사람 누가 성공했어요? 불안을 이겨낸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왜 나왔습니까? 이 세상 태어났을 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오늘 배우는 학습 효과라는 건 뭐냐? 불안을 이기자라고 그러는 것이 주된 목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흐릿하게 보이는데 이제 5월부터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가 이제 지장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게 금년 12월 달에 첫 선을 보일 종부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전두환 정부 시절서부터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봐왔어요. 대학원 졸업하면서 봐오고 뭐 해봤는데 여지껏 가장 무서운 제도가 세금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제도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인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월 달에 나오게 돼요. 5월 달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는 보통 가옥세라고 우리는 봄철에 나오는 세금 이거에 의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9, 10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론 가지고는 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검색어로 이제 황막사를 치세요. 다음에 들어가면 황사 막는 사람들. 그래서 오시면은 그거 보면은 맞는 주제 할 때 기권해야 10,000원, 20,000원이에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아무 때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